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왁자지껄 사장 오윤혜입니다. 스픽스 100만을 향해서 단골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아주 핫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단골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최근에 책을 내시고 가장 핫하신 부승찬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디올 매장 옆에 사시는 공희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올 매장 옆에 사세요? 옆에 백화점이 있어요. 아, 저희 집에서 마을버스 타고 5분이면 롯데백화점에 있어가지고 네. 매일 앞으로 지나갑니다. 예. 그 지나가기만. 예, 지나갑니다. 들어가 보신 적은? 줄 서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줄 서 있는 분들만 봐도 제가 저기 위축이 돼가지고요. 감히 못 들어가겠어요. 네. 그렇군요. 요즘에 특히 스픽스에서도 그렇고 오늘 좀 가장 핫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관련된 이슈, 논란들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약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취재 과정도 뭐 보니까 탐정 취재다? 예, 함정. 함정 취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아주 짧은 영상을 보고 오실 텐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이게 대통령 당선된 이유인 거죠? 그렇죠. 이후에 작년. 최 목사님이라는 예. 분께서 최재형 목사. 예. 네, 최재형 목사님이 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선물을 전달하는 그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아니 부정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네, 300만 원짜리. 정말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디올을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사가 이걸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은 게 문제죠. 제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였으면은요, 저 디올을 받자마자 네. 이거 받으면 저와 남편은 죽습니다 하면서 저 같으면 가위로 눈물을 먹고 다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디올을요? 예, 그렇죠. 아니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라도 갈 수 있는 거지. 그걸 굳이 가위로 아니 자르니까.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윗물이 맑다는 거 보여줘야지 아랫사람들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저 영상을 보면 네. 좀 자극적이에요. 뭔가 의도적으로 촬영을 했고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 또 얼굴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김건희 여사가 저 선물을 받을 때 이것을 왜 자꾸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제 자꾸라는 말은 전에도 받았다는 그 말이 그렇네. 포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영상은 좀 선정적이지만 네. 대통령 당선 이후니까 작년 9월에 촬영된 것이니까 영부인으로서 누군가가 고가의 3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데 네.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받았다. 네. 이제 이 자체가 촬영이 도덕적으로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네.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기 촬영되어 있는 그 장면의 일종의 그 공간이 네. 대통령 영부인이 직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느낌상 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근무 시간 중에 네. 본인이 저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저도 저 영상을 네. 보고는 제가 사실 어젯밤에 호치민에 있었는데요. 밤늦게 일단 저 영상을 다 봤습니다. 호치민에서? 네. 예, 봤는데 야, 저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대통령실이 어떤 대답을 할까 했는데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네. 아니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대답할 대답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뭐 유튜브에 나온 것까지 일일이 대응을 할 맞아, 필요가 맞아. 있느냐.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럼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이 얘기를 했건 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질문하면 이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의무가 저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거를 그냥 애써 무시하고 간다고 해서 덮일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대통령실에 던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뉴스탐사인가 관련해서 인용 보도했다고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같이 막 벌금 물고 난리가 났습니까? 이건 조금 뭐 그렇죠.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뭐 그렇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영부인도 뭐 법적으로는 뭐 규정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이잖아요. 전 국민이 인정하는 공인이고 그 공인이 이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화장품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김건희가 권력서열 1위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가 군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카메라 자체가 대통령 영부인이 있는 곳에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노출한 거잖아요. 제2부속실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요. 아니, 관련이 없다고도 그 명품 가방을 주고받는 거는 제2부속실과 관련이 있겠죠. 네. 관련이 있지만 이거는 경호? 예, 카메라 이게 손목시계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카메라가 손목시계라고 하던데 네. 그 손목시계를 차고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우리는 그 미국이 도청한 거, 감청한 것들도 보면 이게 경호처장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날아가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 문제점이 예, 보인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부인도 공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0만 원짜리를 받았든 300만 원짜리를 받았든 네. 이거는 법적으로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호 문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하자면 이제 경호 문제에 있어서도 큰 구멍을 낸 거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마다 지금 쉬쉬 또는 이거 뭐지?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고요. 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겁을 먹고 있다. 왜요? 왜냐면 이것이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힘의 집권당의 뭐 여러 가지 민심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영부인이 직접 누군가로부터 고가 300만 원짜리의 명품백을 선물을 받았다. 네. 야 이거 다룰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사실이 아니야가 아니에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건드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우 신중하게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답을 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고 네. 또 한겨레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취재윤리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통령실이 대답해라 라고 이제 한 걸로 봐서는 네. 매우 신중한 상황에서 이 사안을 관찰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걸 다들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저는 언론에서 약간의 좀 축적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축적. 예, 앞으로 몇 시간 후에는요, 엑스포 유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네. 유치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밤 12시 예, 지나면.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좀 물론 저는 우리나라가 좀 유치하길 바랍니다만은 좀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영분이 동망한 대통령 부부의 보통 정상회담의 특징이 뭐냐면은 엑스포 유치전이 굉장히 구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영국에 가서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적이 명품 핸드백과 이번에 영국에 가셨을 때 황금마차가 합쳐지면은 네. 이게 아주 이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이렇게 네. 영부인이 요란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외국을 갔는데 네. 결국은 남은 건 빈손밖에 없다는 게 나올 때 네. 결국 이제 한마
결국 이제 실패한 정상 외교와 플러스 영부인의 어떠한 도덕적 해이가 합쳐지면서 네. 그때는 이제 아무리 대통령실이 날고 뛰어도 언론의 비판을 막을 수는 없죠. 저는 그래서 일단 언론이 몇 시간만 참자 이러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 엑스포 관련. 네. 제가 약간 공포스러운 거는요. 지금 이럴 수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게 언론의 취재윤리 만의 문제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 가짜 뉴스다 또는 이게 의도가 있어서 기획된 일종의 네.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버리고 네. 진실의 보도보다는 취재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의 다수의 보수 언론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양쪽의 공방으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 다루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진실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 문제. 두 번째, 취재 윤리가 어느 정도 그러면은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네. 그 관점의 문제. 판단의 문제와 뒤섞이면서 네.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뭔가 정치적 계산과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아니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다루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아주 중대하게 관찰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 자리죠? 왁자지껄. 예. 김종대 의원 천공 의혹과 관련된 문제를 터뜨렸을 때 여기에요? 여기였어요? 여기인데 아, 뭐 진짜? 아직도 조사받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또 조사를 받으시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 얘기가 예. 아니고 예, 뭐냐면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나왔어요. 하루 바로 만에, 하루 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고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갔었죠. 근데 이번 건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건 뭐 더 나올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취재 윤리나 이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하고 전혀 다른. 달라요? 오히려? 그렇죠.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뭐 이게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왔고 가짜 뉴스다라고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 빼박이잖아요. 이번 건은 본인들도 대통령실도 이거는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 보도를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 수순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설쳐대기는 어려운 정도 수준의 아주 민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지금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 포지션에 있는 이제 공직자니까 뭘 뭐 중... 아니 그런 뭐 얘기 예를 예를 들지 말고 제가 무슨 실드를 좀 이동관이- 치자고 실드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의견을 안 내고 있는데 비유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야당 당 대표 내 이름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네. 야당 당 대표의 부인이 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선물을 만약 받았다 지금 네.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러면 서울시장의 부인이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특정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폭로를 했어요. 네. 부산시장, 대구시장, 광주광역시장 이런 정치인들의 부인이 받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고 네. 명품은 다 받고 네. 또 명품 아닌 아닌 거에 거는 대해서는 안 받고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됐다고 하면 네. 만약 정치적 경쟁자 또는 반대자 쪽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 사실이 폭로가 됐을 때 네. 어떻게 했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네.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문 대통령 영부인이 누구셨죠?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님이 그때 무슨 브로치를 차고 예. 계셨는데 맞아. 그게 8천만 원짜리다. 예, 몇 예. 억짜리 알고 보니까 뭐 2만 원짜리였어요. 그거 가지고도 비싼 브로치를 달았다는 예. 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예. 엄청 비판했는데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이걸 만약에 받았다면 임기 시절에 가루가 됐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얼마나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대통령실이 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겁을 먹고 있던 아니면 이번에 걸린 놈들 다 죽인다고 벼르고 있던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부승찬 대변인과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상황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보고가 안 올라가나? 아니 왜 그러냐면요. 섭섭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뭐뭐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보지 못해. 물어볼 만한 배짱 있는 사람이 아 없어요. 차마 물어볼 수가 묻지를 못해요. 어떻게 사실- 감히 물어봅니까? 아, 사실 확인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직 참모들에게 이실직고 하기 전에는 네. 용산 참모들은 몰라요.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아도 모른다. 그렇죠. 알아도 그리고 모르는.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감히 질문할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이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네.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네. 초원 복국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아실 예. 겁니다. 뭐라고요? 초원 복국집 사건. 예. 초원 복국집. 복국집? 예. 그 당시 뭐죠? 이제 그 당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기춘이었는데 김기춘 당시 그분을 비롯해서 김영삼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들이 부산에 있는 초원 복국집에 모여가지고 지역 감정을 선동할 작전을 짜는데 그거를 정주영 대선 캠프에서 녹취합니다. 네. 녹취를 따는데 문제는 지역 감정 선동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불법 녹음한 게 더 나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조선일보를 위시한 아. 사람들이 이제 프레임을 짜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요번도 그거를 시도할 텐데 네. 그런데 가장 대신에 그게 잘 안 통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후보나 후보 가족에게 주의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첫 번째 글씨 따이지 마세요. 글씨 따이지 마세요. 한마디로 아. 함부로 뭐 쓰지 마세요. 친필로.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친필보다도 더 위험한 게 목소리 따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겁니다. 영상 따이지 마세요. 특히 얼굴 따이지 마세요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네. 김건희 여사의 얼굴과 육성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만약에 용산 대통령제 참모 입장이라면은 대응 전략이 마땅치가 않아요. 대응이 네. 전략이 왜냐하면 없다. 영빈 얼굴이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나오고. 이 함정 취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이걸로 프레임을 씌울 거다. 이 취재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함정 취재가 종종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실화 탐사대라든지 직접 대면했을 때 밝히기 어려운 것들 하지만 알 권리가 있고 뭐 피해자를 위해서 필요한 진술들은 언론에서 함정 취재를 통해서 하잖아요. 카메라 몰래 숨겨가가지고.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 취재 윤리가 맞느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긴 네. 하지만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함정 취재를 하기 전에 선물을 주니까 선물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진짜 선물을 받아? 그때 이제 뭐 100수십만 원 하는 화장품을 샤넬 샤넬. 화장품을 줬고 받았다는 저도 걸-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그걸 뭐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네, 어쨌든. 안 받습니다. 예. 아이 뭐 한번 받아봤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어쨌든 근데 공직자의 위치에서 그걸 받을 수 없다. 뭐 배우자가 공직자인데 대통령이 더더욱 받을 수 없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 그 행동을 한 것 자체는 천번 만번 이야기를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 취재 윤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그 취재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초부터 이것이 조작과 기획에 의해서 취재를 했느냐 선물을 주니까 받더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들었던 뭐 기자가 진짜 선물을 받는 건지 한번 해보자고 일종의 함정 취재가 아니라 탐사 취재를 했을 수 있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죠. 윤리적으로 맞다 안 있다 따지지만 그것을 받았던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떻게 300만 원짜리 백을 준다고 그걸 널름 받습니까? 관계 그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백이 아니고 처음에는 화장품이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논란이 되긴 하지만 취재윤리 쪽으로 가서 이것을 프레임으로 씌워서 가짜뉴스 공작과 기획에 의해서 야당이 정치적 경쟁자가 또는 유튜브 채널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보도의 태도를 보일 건지는 좀 봐야 하는데 네. 대통령 영부인이 당선인도 아니고요. 취임하고 난 뒤에 이런 선물을 갖다 줬다고 받았다? 저는 부끄러워 죽겠는데요. 어떤 공직자의 부인이 누가 이런 걸 갖다 준다고 봤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몸 관리, 그리고 상황 관리, 네. 그리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부인으로서 처신호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대선 그 기간 동안에도 그 배우자에 대한 논란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걸로 인한 리스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나와서 사과 방송까지 했잖아요. 경력 네. 위조부터 네. 해가지고 네. 그랬으면 더 조심했어야 됐는데 전혀 반성이나 사과가 그럼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성격은 보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뭐 부주의 어떻게 뭐 주의 깊게 움직이거나 신중하신 성격은 아니에요. 결국은 네. 김건희 여사를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 상으로 의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2부속실이 사라지면서 네. 문자 그대로 김건희 여사의 그 저기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격에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날개를 달아준 건데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다른 앵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최재형 목사님이 김 여사하고 나는 대화 중에서 제가 어떤 부분이 탁 저기 눈에 박히냐면은 네. 최재형 목사가 윤석열 정부의 그 극우 보수화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윤석열 정부의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뭐 저는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저는 유튜버니까. 네. 그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네. 가장 부패한 사람이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봐요. 가장 부패한 사람이. 동시에 가장 진보적인 사람도 김건희예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그 여권 내에서 가장 부패하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최재형 목사 그분이라면은요, 네. 윤석열 정부의 자꾸만 저기 극우화되는 대북 정책에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데 네. 그나마 김건희 여사가 말이 통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더 적대적이다.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움직일까? 아, 저분 좋아하는 거 계시지, 명품.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가장 부패하면서도 진보적인 측면을 좀 약간 활용하려고 했는데 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전달된 바는 없다. 그냥 그냥 가방만 받기만 하고 아, 당신 그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면 안 돼 하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보니까 카톡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 최 목사님하고 김건희 여사가 같이 나눈 이제 대화가 이제 카톡으로 또 공개가 됐는데 명품일 때는 만납니다. 주중에 연락 주신다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딱 인증하면은 바로 이제 월요일 2시 그리고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뵐게요 하고 이제 직원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인증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6월에 접견을 했군요. 그리고 책하고 약주도 받았어요. 책하고 약주는 이제 뵙지는 못했네요. 드리기 전달만 드렸군요. 저 약주가 비싼 거예요? 양주 이거 비싼 술입니까? 양주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술값을 우리가 뭐 저런 알 수가 없지. 먹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뭐 네. 2만 원, 3만 원짜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양주를 드렸을 때는 답이 없었죠. 답은 없네요. 그래서 갖다 놓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또 네, 알 확인이 안 수가 됐다 없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또 한 번 시도했잖아요. 그 뭐죠? 점퍼? 잠바라든지 네, 이 국내산 점퍼를 이제 선물로 그것도 있나요 했는데 혹시? 그 선물을 한 거를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카톡 메시지를 네. 답장이 없어요.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본인 스타일은 또 아니실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저기 뭐 기준선이 있네요. 네. 일정한 액수 이상만 반응한다. 마일리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술자리에서 막 안주거리 삼아 하면 참 좋은 네. 이야기인데 네.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뭐 경호가 뚫혔다 뭐 이런 건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게 어떤 식으로 빨리 사과하고 끝을 내고 그리고 물건을 지금 가져갔으니까 네.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당사자가 받지 않았으니까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네. 아니면 그것이 그 일종의 김영란법에 의해서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를 해서 이거를 뭐 국가가 보관한 어디에다가 두고 있다든지 네. 이 백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갔는지는 빨리 설명을 하고 이걸 조기 진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그것이 아니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공작이자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씌워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치명적인 저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증폭이 되면서 정말 너 죽고 내 죽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이게 사실이면 네. 빨리 해명해가지고 문제가 사그라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걷잡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박성민 정치권 특사가 그런 글을 쓰셨어요. 어떤 말씀을 쓰셨냐면은 대통령 후보는 바뀌어도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동시에 대통령은 안 바뀌지만 영부인은 더 안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뭐 어차피 대선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과할 것 같지 않은데 네. 중요한 건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정부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 여사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단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요. 권성동 의원이 윤 대통령의 50년 친구입니다. 그런데 권 의원이 한 쾌 날아간 게 네. 김 여사에게 여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재소 씨라고 했다가 날아갔다는 말도 있거든요. 아. 그만큼 지금의 정권 내에서 김건희 여사는 거의 뭐 최고 존엄 내지 성역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방금 정규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수습 방안을 김 여사에게 제안할 수 있을지 감히. 근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본인 이제 일종의 정치적 이제 책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어떻게 해서 선물을 받았다, 문제가 있었다 이러잖아. 그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그냥 가짜고 거짓 프레임이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공작한 거야 이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분화방 수준으로 바로 정말 활활 타오르는 횃불에다가 몸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 대통령이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해야 되지. 네. 그렇지 않고 넘어가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제가 오후에 이쪽 저쪽에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어딘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백두산 쪽은 아니고요. 저 어디 그 북한산 쪽도 아니고요. 네네네. 하여튼 어느 뭐 산 쪽에서 산 하여튼 쪽에서. 뭐 용산이라고요. 네. 하여튼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지금 그 2030 엑스포 최종 개최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문제도 있고 네. 이게 갑자기 또 터져가지고 이 상황 수습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기에 진압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이 행태에 대해서는 네.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빨리 조기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네. 감당이 불감당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제가 혹시라도 대통령실 쪽에서 보고 계시면 진심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빨리 수습하시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이게 수습이 만일 여기서 일단락이 되면 수습이 되는데 후속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고만 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예.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 대응에 어떤 대응 절차를 갖고 가야 될지 네. 이거를 정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함정 취재라는 함정 취재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함정 취재도 적법한 게 있고 불법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뭐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을 목표로 정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조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함정을 판다. 이래서 이걸 취재 언론과 결탁해서 뭘 이뤄낸다면 네. 불법한 게 되겠지만 이 최재형 목사가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서 촬영한 게 과연 이게 그 함정 취재로서 불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전혀 공익을 위한 거라면 함정 취재가 이제 함정 취재를 할지라도 불법한 거라고 저는 보기 어렵거든요. 네.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함정 취재가 상당히 이제 과중한 처벌을 받지만 네. 이번 것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저는 동의하에 김건희 여사가 동의하에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주거 침입죄나 뭐 이런 것들 수준에서 검토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도덕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영부인이 이게 불법이든 함정이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 나오고 목소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든 뭐하든. 네. 그래서 이 공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네. 이 단순 비교일지 모르지만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저는 송영길 대표, 네. 전단 대표라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국회의원이 이제 구속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비교지만 야, 저기서 저 권력에서는 저런 짓을 해도 되고 양평을 꺾어도 되고 모든 것들 해도 이 되는데 야, 이거 이 김건희 건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예요. 가장 억울할 사람은 내가 봐요. 그 비교를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 전 장인수 기자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 원래 MBC 스트레이트라는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김건희 녹취록 7시간짜리를 최초로 보도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왜 그러면 작년 9월에 취재를 하고 지금쯤에 이런 사실을 이제 터뜨렸느냐.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서 만나보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MBC 분위기는 이 정도 보도 못 합니까? 아, 언급했습니다. 오늘 신장식 아니. 제 말은 이분이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아. MBC 기자로 있다가 이걸 취재를 했는데 MBC에는 결국 보도를 못 하고 아. 사표를 내고 나왔어. 이번에 이제 일종의 네. 폭로를 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것,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쫄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과도하기 때문에 MBC는 그나마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고 있는 이제 그나마 살아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이제 이런 네. 쪽으로 분류가 됐는데 왜 이런 것들을 MBC에서는 실제로 취재윤리 때문에 보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오히려 신중하게? 정권으로부터 전면전의 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네. 오늘 이 그 장인수 기자가 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본인은 네. 어쨌든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는 아 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또 살아있는 기자가, 언론인, 네, 있구나. 기자가 존재한다. 네.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취재윤리 문제를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계속 실드를 치고 있잖아요. 뭡니까? 취재윤리 이야기를 하면 네. 마치 그게 진실과 취재윤리와 네. 사실 다른 것인데 진실이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영부인이다 보니까 취재윤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도 방어벽을 습관적으로 저도 치고 있는 거 그건 아니냐. 잘못됐습니다. 왜냐 이 예. 댓글에도 보면은 함정 취재가 아니다. 릴렉스님이 그럽니다. 이미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카톡 이미지 하나 보고 오실 텐데 예. 이 최 목사님이 그 김건희 여사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디올 인증한 이미지를 보내고 여사님 추석 인사 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지만 핸드백 하나 장만했어요 라고 이미 내가 이걸 줄 거다라고 예고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내일 2시 반 괜찮을까요? 하면서 약속을 잡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갑자기 이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예. 이미 암묵적으로 이거를 받겠다라고 네. 메시지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함정 취재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한국 언론이 이 문제는 진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다루어 보고 네. 정말 과도한지 아닌지 김건희 여사가 정말 억울한지 아닌지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혀놓고 한번 따져볼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이것을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너는 맞고 나는 또 틀리고 너는 틀리고 내가 맞고 이런 싸움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냐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네. 지켜야 할 마지막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처신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오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미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인지하고 있었고 단지 하나 이제 손목 시계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고 갔다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되겠죠. 여기서 논란이 될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최재형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선물을 받겠다라는 의도를 표시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도 충분히 최재형 목사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명해라, 밝혀라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저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뭐가 됐든 단두대 앞에 세우든, 그다음에 그 정의의 여신 앞에 세우든 세우는 게 맞죠. 야당은 의혹만 있어도 이미 가루로 만들어 보이는데 여기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아니 의문점을 왜 그러니까 이렇게 예,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해명해라, 너의 네. 의견을 듣겠다. 저는 이런 거는 네. 김건희 여사한테 안 통할 것 같고요. 네. 자제를 시키려고 아닙니다. 제가 총선에 민주당에 못 나갈까 봐. 예, 그래서 민주당 욕은 제가 좀 하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박주민 의원이 네. 그 언론에 대고 뭐 해명하라 이랬는데 앞뒤 막 사족을 많이 붙이던데요. 그 무서워하는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족을 게. 붙이는데 그래도 했던 말이 뭔지 우리 오 사장님, 네. 그 배윤경 PD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김건희 씨가 지금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진짜 디올백을 받았나? 라는 질문. 받았으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백을 선물한 최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대통령실 측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 말 뒤가요 들어보면 네. 제가 이것을 진실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굳이 사족으로 붙여요. 영상을 안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봤지만 봤죠. 본인도 겁나지. 무서운 거죠. 아니 받은 걸 민주당도 봤는데 이제 우리 공 대표님이 저는 별로 겁날 게 없는 게 뭐 저는 선거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김건희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김건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다행스러운 일이냐면요, 그 김 여사와 그 최 목사님의 두 분의 카톡 내용에 서 봤을 때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뭔가 가장 큰 게 뭐 이른바 저기 뭐 인사 청탁인데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게 나름대로 그거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네. 대신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또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은 악재가 생겼을 때 수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한 다음에 사퇴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과는 할 수 있는데 사퇴할 게 없어요. 영부인 지금 어떻게 사퇴해? 이혼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처음 영부인을 하다 보니까 영부인은 다 저는 이게 처음이긴 하지만 처음인이라서 영부인은 다 처음이긴 네, 하지만 이게 대통령도 처음이고 둘 다 저희 부부가 처음이다 보니 몰랐다 이게 문제가 네. 되는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거는 다시 이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처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신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선물을 받는 거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네.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분이 공직자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직자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는 근데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더라도 네. 알선수재 같은 게 이제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 공직자에게 또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저촉도 안 되고 알선수재에도 저촉이 안 될 수 있다. 다만 받았던 사실을 가지고 남편이 이걸 알잖아요. 네. 그럼 남편은 반드시 김영란법에 의해서 네.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네. 공직자로서 우리 배우자가 받았던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느냐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네.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도 김영란법을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알선수재가 되려면 본인이 이 선물을 받고 뭔가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공직자한테 이제 그건 네.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여성 변호사 맞죠? 네.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답해 놓은 게 있다고 지금 카톡으로 온 거죠. 네, 그거 먼저 한번 답변 한번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반부터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영란법이 약간 특이한 게 저는 법의 미비가 좀 있다고 보는데 배우자를 처벌하진 않고요. 네. 공직자인 남편이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뭐 선물을 받아도
김건희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 아, 그런데 이게 저는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 대신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실에 만든 게 있습니다. 경제공동체법이잖아요. 경제공동체법인데. 네. 그런데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은 경제공동체보다도 몇 배는 더 끈끈한 이제 끈끈한 관계인 산림공동체예요. 산림공동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법으로 유죄가 됐다, 무죄가 됐다,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네.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어떠한 그 영부인의 어떠한 그 처신 또는 어떠한 생각의 문제인데 네. 저는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은요, 네. 영부인이라면은 알게 모르게 국가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알게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보안이 전혀 안 되는 카톡을 쓰고 있다는 것도 좀 저기 뭐 이해가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이저기 목사님이 영부인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마 저 시계가 금속재였을 겁니다. 네. 저는 그때는 금속재는 당연히 풀고 가야 되는데 이거 그래요? 왜냐면 금속은 사람에게 위해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제지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겁니다. 결국 방법은 뭐냐면요, 김 여사가 한남동에서 퇴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남동 대통령 공간에서 퇴거하는 수밖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월 내에 네. 금주 내에 김 여사가 한남동 공간에서 퇴거하시는 수밖에는 수습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라는 얘기밖에 아, 더 돼요? 퇴거하시라고. 퇴거하면 어디 가요? 아니 뭐 집 많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이게 중도층에는 사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외교 순방 갔을 때도 경호원 이끌고 편집샵 갔잖아요. 네. 그 명품 편집샵. 근데 호객행위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편집샵이 호객행위를 합니까?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그런 명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랬네. 약간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받는 행위는 개인이 인성으로 대통령 영부인의 자격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네. 논쟁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엉터리,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다는 네. 거. 두 번째는 그러면 대통령의 영부인이면 제도와 규율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은요, 사생활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공적으로 우리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 국구통수권자, 외교로 가면 대한민국 대표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적 위치에서는 거기에 대한 규율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규율을 전체적으로 행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경호처라는 곳이에요. 네, 경호처. 경호처에서 어떻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경호를 받고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벗어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경호처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경호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야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 임마. 나 그냥 이렇게 할래. 너희도 그냥 따라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제도와 규율 안에서 대통령직이라는 것과 대통령과 영부인은 움직여야 한다고요. 네. 그러면 경호처가 엉망진창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경호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 규율과 절차를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해외 나가서 호객을 당했는데 국가 원수의 부인이 그 경호원들을 데리고 명품 쇼핑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번에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경호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 시계를 차고 한 몰카인지 아닌지 검사도 하지 않고 명품백을 가지고 선물을 하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선물 주고 녹음까지 되도록 했다는 것은 누가 이 규율과 제도를 무시했느냐. 이것도 반드시 따져야 될 일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이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네. 그 사무실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었는데 그 당시 영부인이 현지 영부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된 게 영부인이 관리되는 상황이 옛날에 그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그 사무실과 비슷한 수준이야. 사무실 관리 수준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번 거는 좀 지난번 유럽 순방 때의 명품 쇼핑 사건과 다르게 네.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바로 게임 체인저냐면 제가 그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영부인의 얼굴과 음성이 게임 체인저예요. 얼굴과 아. 음성이 나왔다는 게 이미 예. 빼박이다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그 샵에 들어갔습니다까지밖에 알려졌지만은 그 샵에서 영부인이 어떻게 뭘 하는지 영부인의 얼굴과 목소리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얼굴, 네. 목소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지난번과는 좀 사원이 다릅니다. 근데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은 의무나 의무나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면 제2부속실도 있고 어떤 그 룰에 따라서 행동하고 행실하고 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와. 저는 그것도 제가 참 뭐가 안타깝냐면은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네. 보통은 사람들이 공적인 책무감을 언제 습득하냐면은 선거에 자주 떨어지면서 습득하게 돼요. 그런데 뭐 이분들이 선거에 한 번 출마해서 한 번 당선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자신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어떠한 정치인의 배우자는요. 네. 선거운동 과정을 몇 번을 하면서 어떠한 공적인 사명감이나 자세를 체득하게 되는데 그럴 김 기회가 여사는 없었다.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어떠한 공적인 행동 거지를 체득할 기회가. 제가 이 행동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넙죽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걸 해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빼기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놓고 보면 이제 검찰총장이나 이제 검사의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특권이란 특권을 다 노렸죠. 네. 그리고 그 아바타인 한동훈과의 수백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체득된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되면서 그런 체득됐던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서열 1위라는 얘기도 듣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영부인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요. 그 김건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네.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법기관에서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라도 네. 김건희를 반드시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특검법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건도 상당히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다. 물론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공인이라는 거, 대통령이라는 거, 대통령이 부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것도 역시 왜 그런 책임성을 강조하냐면 그냥 일반인이면 뭐 이런 책임성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찌됐든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우리 오 사장님한테 네. 우리 오윤의 왁자지껄 포장마차 사장님께 네.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원래 좋아합니다. 대본도 없는 방송이지만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명품백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이런 경험이나 지식을 모두 동원했을 때 네. 빙산의 일각입니까? 아니면 네. 우연하게 19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친서민적이고 정말 남대문 시장을 좋아하고 정말 그 대중들하고 손잡고 누가 이런 우리 그래요? 아줌마 네. 분위기여서 네. 있는데 어떠다 보니까 어떤 한 놈이 속여서 명품백을 줬는데 네. 훅 받아버렸는데 이게 딱 찍혔어. 아. 그러면 이제 질문이 간단해집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빙산의 일각을 본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 뭐가 잘못돼서 답변 잘해서. 우연하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보면 어떤 거예요?
답변 잘하세요. 전 너무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이게 너무 이 카톡 내용에서도 드러났고 또 그녀가 걸어왔던 행보들을 보기도 했고 또 집안 이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윤순 씨가 김건희 네. 여사의 어머니 아닙니까? 예. 국세청 공개한 상습 투기 88명 중 1명이었다. 예. 관리 대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 자본시장에서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취득하고 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숙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명품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죠. 저도 명품을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다만 내 돈 주고 살 뿐이지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는 걸 그 정도를 받았을 때는 뭔가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대표님이 저한테 3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냥 준다? 이걸 넙죽 받는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도 아주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떨떨막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출연 자주 원하는 거죠. 출연료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오윤혜 사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김 여사는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이다. 이렇게 말씀. 그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명품을 꽤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 네. 상황이 있고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르니까 10가지를 보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무엇이 일관되게 정답이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행태, 상황, 그리고 지금 카톡 내용, 그리고 본인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마인드 체인지, 포지션 체인지 또는 네. 애국심 또는 공직의 윤리의식, 공공성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리 김건희 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네. 하나를 보고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전제로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익히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나 네. 아니면 아주 익숙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네. 이걸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문제 대통령실이 빨리 나서서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한 5번째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돌려주고 대국민 사과하고 끝냈어요. 앞으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준 사람들 혹시 더 있으면 빨리 돌려주고 끝내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 펼치고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제대로 된 경쟁을 시켜서 국민들은 어떤 사람 뽑더라도 네. 더 좋은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지. 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놓고 이것이 가짜뉴스에 의해서 프레임에 의해서 함정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가면 정권 진짜 망한다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정말 그냥 사과하고 빨리 끝내세요. 제가 이제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더 있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더 있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제가 아니 진짜 여기서 딱 끝나면 아까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까도 계속 나온다. 아니 양파. 지금 이 사건은 2번의 방송이 더 남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유튜브 영상이 2개가 나왔잖아요. 2개가 더 있다고 예고를 했어요. 예.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있는데 어떻게 사과하고 끝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아쉬운 게 저는 솔직히 말씀하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네. 우호적인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네. 제가 좀 집이 잠실이다 보니까 저희 동네 근처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우호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인데 동네 가까운 네. 주민.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김 여사한테 할 말 있으면 내가 한번 전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진작에 답했습니다. 네. 이 말 꼭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다, 전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럼 김 여사한테 이 말 꼭 전해주세요. 뭔데?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친정에 가 계시라고. 안 전해준 것 같아요. 전혀. 그 서울의 봄을 다들 안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서울의 봄이란 영화를 보면서 지금 정권과 너무 똑같은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군사 정권의 사조직 하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12.12 쿠데타. 지금 검사 조직의 특수부 검찰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력들,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그 자기 출세를 위해서 권력에 기생하는 욕망 덩어리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겠죠. 하지만 진압군으로 나오는 사람들, 정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싸우신 분들을
지켜냈느냐. 그들을 영웅이라고 모시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의 이후의 삶은 다 비극적으로 끝났거든요. 가족들 자체가 다 몰살이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도 과연 이 윤 정부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온몸을 불사질러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의 역사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반란군은 어느 시절에나 당연히 언제든 미래에도 계속 등장하겠죠. 저는 윤 정부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부 시절에 다 해먹어도 전두환 사면받고 90세까지 천수를 살았고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갔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면 이명박 박근혜도 다 나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감옥 안 가겠지 또는 갔다 와도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역사는 살아있는 동안 죄인을 한 번도 죄값을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고요. 그거를 제발 인식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언론인분 이거 진짜 목숨 걸고 취재하신 그런 분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망가지거나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를 막아내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투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민주당은 그걸 못해요. 아니, 문제만 생기면 다 잘라버리고 민주당에서 쫓아내버리고 당원권 정지시키고 아니 지켜줘. 국힘은 말도 안 되는 막말해도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지켜주잖아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천공 사태가 터지면서 실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포토라인에도 여러 번 섰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에 이제 넘어간 것도 있고, 지금 2건이나 넘어가 있고. 근데 참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럴 것 외로움하고 같아요. 이제 고독함이요. 뭐 그냥 해가 있을 때는 힘들지 네. 만나는 사람들이 일해주지만 결국은 제가 다 감내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 감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 건도 그렇고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네.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한 자리씩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니 사람들-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고 싶다. 어디 깜빵이요? 감옥은 어디를 아니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회요 국회. 국회로 들어가야죠. 주어가 있어야 돼. 그 주어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목적이 국회에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보세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어떤 문자가 날라왔을 때 누구랑 뭐 중앙지검 그다음 서울경찰청 네. 군 방첩사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또 국민적 관심을 받아요. 그러면 조금 힘이 나죠. 그쵸. 근데 이제 잊혀져 가잖아요.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 건도 맞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뻔히 보이는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네. 항명죄로 엮고 이런 것들 뻔히 보이는데도 네. 지금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반란군들은요 강남 사거리에 빌딩 몇백억짜리를 갖고 있고 주변에 다 한 자리씩 사선 의원 뭐 장관 다 해먹고 천수를 누려요. 영웅들 어떻게 되냐고요. 자식 죽고 변사체로 발견되고 실명하고 투신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알은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12.12 쿠데타 한 줄이었지만 내가 아는 쿠데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누가 싸우냐고요. 제가 전우용 역사학자가 최근에 이제 그 스픽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물론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늘 이긴 사람, 이긴 자의 편에서 내가 논리 구조를 다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저거는 분명히 타고났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놈이지.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다 이제 뭡니까 이제 사회적 열패자가 되고 재산 다 탕진하고도 오로지 정의로운 마음,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하는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네. 늘 이기는 사람 편에 선 자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올바르게 가는 것들이 왜 그것이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네. 오히려 이것이 무시되고 폄훼되더라도 별 문제 없이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네. 좀 말씀을 통해서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외롭다는 그 말씀이죠. 네. 비슷한 말씀 하나 드리면 저도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네.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아, 이것이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네.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꼭 제가 주연인 거다, 주인공인 것처럼 느낄 때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부선찬 전 대변인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면서 네.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 뭐 생각이 정의로운 나라보다는요, 그냥 억울한 사람, 이제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공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 몸을 던지는 이게 거잖아요. 쉬운 일입니까? 미래를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끝날 때까지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훈장이라고 그러죠. 야, 서울중앙지검에 두 건이나 가 있으면 훈장이지 뭐 그거를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근데요. 야, 이게 심리적으로는 정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렇네. 예, 아마 네. 우리 해병대 최수근 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수사단장도 네. 본인이 잘못한 거 없고 정의롭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사법 올가미는요. 네. 부정의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정의도 이길 수 없구나. 네. 이렇게 느꼈을 때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말씀 안에 저는 한국 언론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이 건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네. 우리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다. 자, 취재윤리에 대한 문제 하나, 진실에 대한 문제 하나,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언론은 네. 유빌리의 문제를 내한테 분리한 그냥 취재윤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갈 것이고 그나마 우리가 언론 정신을 가지고 시대 정신, 역사의식, 저널리즘이 가야 할 최소한의 국민적 도리를 다한다면 진실을 향해서 이 보도가 뭔지를 저는 파고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눈 똑바로 뜨고 한국 언론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언론인이 계신다면 사주가 어떤 생각을 하든 편집권이 무엇이든 정말 정의와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자라면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접근하는 것이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 기자 출신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런 기자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그런 그렇죠. 후속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부승찬 대변인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무슨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보편적 염원의 현실이 되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예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었는데 정말 벌을 받았어요. 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누차 이제 그 지금의 국민의힘 계신 분에게 제가 몇 번 이렇게 경고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지금 저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게 바라고 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벌을 받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좀 주의해라 했는데 네. 저는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된 방송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은 동시에 방금 저기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전에 뭐 스피스에서 보도된 걸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좀 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런 벌을 바람이?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네. 김 여사가 그동안에 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말 벌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참 이해가 안 근데 됩니다. 그 벌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부합된 정도의 처벌의 수위여야 할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이만큼 이루어졌으면 좋겠긴 한데 세상에 그렇게 완벽히 이루어지는 건 없고 네, 그래도 한적이 뭐 절반 정도만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네. 저는 어떠한 그러한 좀 긍정과 낙관에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영웅들을 응원하려면은 또 감기에 걸리면 안 되고 몸에 좋은 것들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김소영 쌍화골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1+1인데요. 국내산 천마와 동의보감 9가지의 약재가 함유되어 있고
쌍화골드 2박스 총 100포가 너무 저렴합니다. 37,900원입니다. 따뜻한 물에 타셔서 드시면 되고 뭔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다 아니면 매일 차로 마무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침에 좀 따뜻한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김소영의 쌍화골드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박스가 37,9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광화문 쿠키살롱입니다. 제가 스픽스 방송 끝나면은 옆에 있는 광화문 살롱에 가서 빵이랑 쿠키들을 사가지고 가요. 그 정도로 아이들도 너무 잘 먹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쿠키가 맛있습니다. 9가지 종류의 쿠키로 구성되어 있고 총 43개의 쿠키를 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16% 할인된 가격 3만 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기 발송이 되기 때문에 택배까지는 2,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부탁드리고 스픽스몰 또는 더보기 링크 가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승찬 박사님과 또 공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술편안입니다. 이제 서울대 출신의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서 엄선된 원료를 환으로 만든 숙취 해소제입니다. 이게 스픽스와 공동 제작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고 사랑해 주실수록 스픽스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섭취 방법은 술자리 전에 한 포, 또는 술자리 후에 한 포 더 드시거나 아니면 다 까먹으셨다 하면은 술 드시고 그냥 한 포를 드시면 됩니다. 숙취 해소제가 보통 3g인데 요건 용량이 훨씬 더 많고 다른 숙취 해소제에 비해 효과가 큽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이거 너무 좋다고 오시면 주머니에 넣어 가시거든요. 아, 그래 맨날 그냥 무조건 넣어 갑니다. 네. 저도 이거 소개 하나 더 드리면 술편한 제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걸 생산했던 제조 회사가요. 바이오 DPC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에 서정석 이사님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이분이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술편한 드셨던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성 6분이 여성. 너무 좋다고 술 짬뽕으로 막 먹었는데 다음날 속 너무 편해서 진짜 술편한이라고 사서 먹겠다고 하는데 반응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광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접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서정석 이사님 고맙고요. 네. 직접 드셔보셨던 여성 6분께도 술편한 또 저희들이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리고요.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술편한 강추합니다. 예. 섞어 마셔도 효과가 좋다는 거군요. 술 먹기 전에 좋다는 분도 있고요. 술 먹고 나서 더 좋다는 분도 있으니까 확실히 네. 술 편안이 숙취 해소에 효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45% 할인된 가격 27,900원에 20포 드리고 있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만 요 45% 할인된 가격 진행 중입니다.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핫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3,000분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 계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9시부터 네. 아까 뭐 네. 폭로한다는 2탄 폭로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네. 시간 되시면. 되시는 분들은 또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지 관심 좀 가져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